피디님, 자녀분이 지금 몇 살이죠? 아들이 올해 지금 7살. 7살. 네. 이가 빠질 나이니까 아래부터 빠지잖아.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서 말씀 나눠볼 테니까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이제 반어박 11 유튜브 컨텐츠 내용 중에 처음으로 어린이 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교정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어린이 교정을 많이 해오신 저희 백선의 교정과 전문의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어박이 11 치과에서 교정 진료를 맡고 있는 백선혜라고 합니다. 사실 저보다는 어린이 교정 경험 많으시고 많은 환자를 봐오셨는데 보호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가끔 해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뭐 몇 살인데 이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물어보면 뭐 데리고 오세요 해서 보는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성인과 달리 애들은 계속 변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협조도이기 때문에 그 원장님도 지금 현재 이제 자녀분이 계시고 지금 몇 학년? 지금 초등학생 둘. 네, 초등학교 둘. 네. 매일 보시겠지만 보시면 어떠세요? 자녀분들 입원 상태를 가끔 보시거나 하면. 매일 봐줄 수 있지만 네. 그러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치과에 데려가서 검진을 받아요. 사실 집에서 근데 보시면 좋지만 보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앞니 쪽이야 뭐 보실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어머님들은 아이를 매일 마주하기 때문에 치아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더군다나 어금니 쪽은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체어에 누워서 라이트 비치고 에어 비치고 해가 사실 정확히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치과에 데려가서 보고 주변 분들도 치과에 네. 꼭 데려가서 네. 검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나요? 네. 만약에 해야 한다면 지금이 맞나요? 언제 해야 하나요? 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오면 되나요? 그런 질문이 일단 가장 많죠. 그리고 사실 뭐 나라에서 의료보험책이 잘 돼 있고 케어를 잘 하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겠지만 사실 충치나 이런 거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뭐 교정 치료의 시기나 꼭 필요한 거는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은 치과 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뭐 제 생각에 뭐 한 5세 요 정도 되면 치과에 슬슬 사실 가거든요. 네. 교정이 필요한지도 꼭 검진을 하라고 말씀드리죠. 특히 한 6세, 뭐 7세 요 정도 되면 이제 연구치도 좀 나오고 교환 시기가 오니까 그때부터는 꼭 교정 진료도 하는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치과에서 아닌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성형한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원장님 오늘도 뭐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상담하시던데 어떤? 네, 오늘 오신 분은 아이가 한쪽으로만 이제 저작 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괜찮은지 문의하셨는데, 한쪽으로만 저작을 하게 되면 턱이 비대칭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보면 치아가 막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치아가 벌어지는 거는 사실 선생님 아시겠지만 연구치가 맹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치면. 또 아니면은 유치가 충치 때문에 너무 일찍 빠져서 그 주변 치아들이 쓰러지면서 생기는 그 공간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치아는 가지런한데 또 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턱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약간 턱이 되게 약한 친구도 있고, 그게 성장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골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나중에 연구치가 맹출한 다음에 교정치료를 해도 되지만, 골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아래턱이 너무 나왔다거나 아니면 아래턱이 너무 작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성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극대화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성장하는 그 시기에 와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부정교합 1급, 2급, 3급 있잖아요. 1급은 위턱이 있고 아래턱이 있을 때 조화롭게 성장된 케이스죠. 그 골격적인 문제는 크게 없고 치아에 뭐 배열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1급 부정교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이제 위턱이 상대적으로 아래턱보다 더 발달되고 아래턱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케이스가 2급 부정교합이 되겠고, 골격성 3급은 반대로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부정교합 유형이죠. 아래턱이 위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달돼 있고 위턱은 좀 덜 발달된 케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걱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정교합 유형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굴로. 자, 요게 1급이에요. 2급, 3급 이런 느낌. 결국 2급, 3급의 얼굴 형태를 띠는 어린이들을 1급 형태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린 시기에
1급 형태가 되면 그 다음 치료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어린이 시기에 모든 치료를 끝낼 수는 없고 우리 몸이 성장하는 과정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1급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큰 우리 이제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자녀분이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요? 양치 습관이죠. 양치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 아이가 불편한 거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시면 좋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치과에 가시면 다 처리가 되니까 불편한 거를 참고 이렇게 갈 필요는 전혀 없고 바로바로 치과 전화 주셔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철사가 뭐 찔린다거나 그러면 자르고 장치가 떨어졌다면 붙여주고 뭐 그런 것만 잘 해주시면. 저도 보면 이 안 닦는 분 넘버 3, 이 잘 닦는 분 넘버 3 있거든요. 거기에 어린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안 닦는 경우는 애들보다는 어른이 더 안 닦아.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병원 와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잘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끔 못 닦는 친구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보시고 그런 지도만 가끔씩 해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교정치료 중에는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네, 브라켓 붙인 경우에는 브라켓이 탈락할 수 있으니까 탈락되지 않도록 음식을 좀 되도록이면 잘게 잘라서 해주시면 좋죠. 역시 어머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딱딱한 거, 뭐 튀김류 이런 거, 너무 바삭한 과자, 빵 이런 것들 아이들 은근히 먹다가 또 장치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애들이 통증에 대한 참을성이 또 있다고 하고 좀 덜 느낀다고 하지만 만약에 교정 장치를 붙이고 시작했을 때 불편하거나 갑자기 집에 가서 너무 힘들다고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체어에 앉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은 데리고 오시는 게 힘들 거고 데리고 와서는 일단 앉아보자 하면 그때부터 막 이제 웃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앉아서 해서 시작하면은 사실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그 치과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인 것 같고 일단 와서 뭐 할 거고 뭐 이건 아픈 게 아니고 이런 거 설명 잘 해주면 대부분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통증보다는 불편감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 다 말해요. 아이들은 선생님 저 이거 불편해요. 이거는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해주면 또 조절하면서 되죠. 결국 어린이 교정이란 거는 어린이, 우리 자녀분의 협조도 그리고 부모님의 서포트. 교정치료가 저렴한 치료는 아니니까 서로 협조를 잘 이뤄 나가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백 원장님과 촬영하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